90세가 넘어도 뇌세포는 다시 자라납니다. 치매 공포에서 벗어나는 하루 1분의 기적. 병원 가기 전 이 영상부터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어제 산 물건의 가격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아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에서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박만석 어르신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같이 다니던 동네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늘 가던 생선가게가 어느 방향인지, 오늘 사려던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박어르신의 기막힌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 다시 박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어르신께서는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은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쩌죠? 저는 어르신의 깊은 슬픔에 마음을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만석 어르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뇌는 늙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24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강장소센터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는 전 세계의 신경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층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적절한 자극만 준다면 뇌의 시계는 언제든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뇌를 깨우는 4가지 리모컨이 있습니다. 바로 발가락, 혀, 귀, 그리고 목입니다. 이 4군데를 딱 1분만 자극해도 여러분의 뇌 정원에는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신경세포라는 나무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하루 1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만석 어르신처럼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잠든 힘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하, 내 몸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오늘 이 건강 정보가
여러분께 큰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많은 분께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꼭 새기시거나 받아 적으십시오. 댓글창을 여러분의 메모장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생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발가락 움켜쥐고 부채처럼 쫙 펴기입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양발의 발가락을 주먹 쥐듯 최대한 안쪽으로 오므렸다가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사이사이를 최대한 벌려보십시오. 이 동작을 딱 30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잠자는 뇌를 깨우는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왜 하필 발가락일까요? 우리 뇌 안에는 신체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뇌지도라고 부릅니다. 발가락 하나를 제대로 움직일 때마다 그 거대한 운동 구역이 번쩍하며 활발히 깨어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사령탑인 손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35%라는 숫자는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인 낙상 사고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지면 손해가 활발해지고 손해가 활발해지면 뇌 전체의 정보 처리도 빨라집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입안에서 혀를 강하게 밀고 크게 돌리기입니다. 입천장을 지그시 밀었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입안 구석구석을 혀로 훑듯이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십시오. 이 동작은 단 15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도구가 아닙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신경망이 모여있는 8층짜리 근육 타워와 같습니다. 혀를 움직이면 설화신경이라는 특별한 고속도로를 통해 신호가 곧장 뇌의 뿌리인 뇌간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나옵니다. 혀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비데네프라는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뇌세포 전용 영양제 또는 천연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료가 넉넉히 뿌려져야 뇌세포가 죽지 않고 새로 자라나며 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혀는 전두엽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삼키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다 뇌와 혀 사이의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혀의 근력이 약해질수록 기억 저장 창고인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혀를 움직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장 길에서 길을 잃으셨던 박만석 어르신께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드리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많이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발가락이랑 혀가 이렇게 뇌랑 연결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만석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발가락을 오므리고 혀를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의 운동 구역과 언어 영역을 깨웠으니 이번에는 뇌의 내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아무리 뇌를 자극해도 금방 과부하가 걸리고 맙니다. 뇌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세 번째와 네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양쪽 귀를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귀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귀의 윗부분, 중간, 귓볼을 각각 3초씩 바깥쪽으로 살짝 당기십시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귀가 기분 좋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귀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간에서 시작해 심장, 허파, 위장까지 연결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길고 특별한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몸과 뇌를 잇는 정보 고속도로인데 놀랍게도 이 신경이 몸 밖으로 살짝 드러난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귀입니다. 귀를 자극하는 것은 뇌에 직접 휴식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사지는 그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2주간 매일 귀를 자극했더니 자율신경계 균형이 회복되고 인지 기능을 방해하는 만성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귀 자극이 깊은 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뇌는 청소를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잠자는 동안 뇌 밖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귀 마사지로 미주신경을 풀어주면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박만석 어르신도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쉬던 날이 많았는데 이 귀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은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잠시 멈췄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십시오. 좌우로 한 번씩.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빠르게 돌리거나 억지로 끝까지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목은 우리 뇌로 가는 모든 물자가 지나는 유일한 보급로입니다. 목뼈 옆에는 추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은 뇌의 뒤쪽인 소뇌와 뇌간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목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이 소중한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면 굳었던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식간에 좋아집니다. 시냇물이 막혔다가 돌을 치워주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집중력이 살아나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목을 꺾는 동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하십시오. 박만석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듣고 요즘 매일 고개 숙여 유튜브만 보느라 목이 굳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목이 굳으니 머리가 막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4가지 리모컨을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발가락으로 손해를 깨우고 혀로 전두엽에 비료를 뿌리고 귀로 뇌의 독소를 씻어내고 목으로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동작이 모이면 비로소 뇌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박만석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알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동작을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시간표는 박만석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아주 과학적인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하는 1분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발가락 오므리고 펴기 30초를 먼저 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뇌를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뒤 거울을 보며 혀 운동을 15초 동안 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해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양치 후에는 귀 마사지와 목 돌리기로 아침 1분 세트를 마무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직전입니다. 식탁에 앉아 발가락 운동만 30초 해보십시오. 발가락 자극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액 분비를 도우며
식후에 오는 졸음을 막아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입니다. 드라마 광고가 나올 때가 바로 뇌 건강 시간입니다.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고 발가락, 혀, 귀, 목 순서대로 4가지를 모두 하십시오. 광고 시간은 보통 1분 내외이니 딱 맞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귀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에만 집중하십시오. 귀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목의 혈류를 열어주면 뇌가 휴식 모드로 바뀌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만석 어르신도 처음엔 이걸 다 외울 수 있을지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더니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걸 많이 할수록 좋은가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적절한 자극 뒤에 충분한 휴식이 따라와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루 3번에서 4번, 각 부위씩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아픈데 계속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중단 신호입니다. 턱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혀를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혀 운동은 쉬시고 나머지 3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치매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운동이 소용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고 남아있는 뇌세포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줍니다. 다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당부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동작을 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다음 3가지 증상이 있다면 운동보다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와 함께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떼기 힘들고 소변을 자주 지르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정상압 수두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을 해도 무조건 모르겠다고만 하거나 모든 것이 귀찮고 우울하다면 이는 가성치매, 즉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 좋아진다면 이는 뇌경색 전조인, 미니 뇌졸중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배운 4가지 동작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또는 시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응원할 때 뇌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첫째, 우리 뇌의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90세가 넘어도 자극을 주는 만큼 새로운 신경세포는 돋아납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너무 젊고 강합니다. 둘째, 발가락, 혀, 귀, 목은 우리 뇌를 깨우는 가장 정직한 리모컨입니다. 이 네 군데만 자극해도 운동 피질, 언어 중추, 뇌간 혈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씩 딱 3번만 실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규칙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뇌 신경을 연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만석 어르신의 소식이 궁금하셨죠? 3개월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시장길에서 길을 잃고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장바구니에 적지 않아도 사야 할 물건들을 척척 기억해내십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딸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외웠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의 가을이 다시 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경로당에서 이 운동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만석 어르신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뇌는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라는 소중한 정원을 정성껏 가꾸어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이 여러분의 뇌에 매일 시원한 물을 주고 싱싱한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비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치매라는 어두운 안개가 앞길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 주치의로서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도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으셨죠? 바로 발가락을 힘껏 오므리고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저도 매일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 지킴이 의학 전문 교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M.